2025년 10월 17일 한 장의 공식 입장문이 한 사람의 이름을 멈췄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키가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과의 연관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고,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이 늦어진 점을 먼저 사과한 뒤 키가 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놀랍니다. 처음엔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엔 날짜를 확인하고 마지막엔 설마 라는 말을 한번 삼킨 뒤 조용히 댓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과로 끝나기 어려운 모양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건드린 건 이미지가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키 측 설명에 따르면 시작은 아주 흔했습니다. 지인의 추천,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A씨라는 사람. 키는 그를 의사로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멈칫합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공식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하얀 조명 아래에서 집 안의 조용한 거실로. 그 이동은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실은 그 짧은 거리 사이에 우리가 잊고 살던 경계가 한 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키는 A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A씨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A씨의 의료 면허 논란이 불거지자 그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키는 자신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는 의사라고 믿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믿음을 이렇게까지 쉽게 이해해버렸을까? 키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정교함으로 설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디테일이 살아있고 말 한마디에도 결이 있었고 예능에서는 센스가 날카롭게 빛나던 사람. 대중이 사랑한 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컨셉이라는 단어가 흔해지기 전부터 그는 자신의 색을 만들었고 또 그 색을 매번 새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무대의 완성도를 믿고 선택의 감각을 믿고 자기 관리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팬들은 착각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선을 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몸이 지칠 때 인간은 더 쉽게 권위에 기대게 됩니다. 투어 일정, 시차, 낯선 호텔의 침대, 새벽에 깨는 목, 붓는 얼굴, 그리고 내일도 무대에 서야 한다는 압박. 그때 필요한 건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장 몸을 붙잡아줄 누군가. 그 누군가가 의사로 소개된다면 사람은 의심 대신 안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의혹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러 매체는 A씨가 의료 면허 없이 의료행위나 처방을 했다는 의혹을 다뤘고 관련 법적 쟁점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주사이모라는 말 자체가 불편한 이유는 그 단어가 너무 생활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는 언니가 와서 도와줬다는 식의 말처럼요. 하지만 의료는 그렇게 부드러운 단어로 포장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료는 결국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이고 몸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주사이모가 수액 등의 주사를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놓는 행위를 지칭하는 은어처럼 쓰인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왜 사람들은 집에서 맞는 진료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나? 왜 누군가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라고 마음을 눕혔나? 그리고 그 구조 위로 연예인의 삶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늘 이동합니다.
촬영장으로, 녹화장으로, 공항으로, 호텔로. 몸이 아파도 쉬기 어렵고 내일이라는 카메라가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은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버티기의 영역이 됩니다. 그때 현관 앞에 놓이는 흰 의료 가방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그 가방은 지금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이란 게 늘 그렇죠. 너무 빨리 오는 약속은 종종 대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키 측 설명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지인의 추천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A씨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엔 상황상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았다고요. 이 대목에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의사처럼 행동했으니까, 병원에서 봤으니까, 주변도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예의 없는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면허를 확인하는 질문, 자격을 묻는 말, 그런 것들이 관계를 깨는 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친절할수록, 특히 상대가 도움을 줄수록 우리는 더 쉽게 묻지 못합니다. 그 결과 확인은 사라지고 믿음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키는 A씨의 의료면허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매우 혼란스럽다고 전해졌습니다. 혼란. 이 단어가 참 정확합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오는 감정, 머릿속이 하얘지는 감정.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였지? 내가 받은 건 치료였나 위험이었나?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던 선은 처음부터 없었던 건가? 이 질문들이 밤새 귓속에서 웅궁거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은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멈출 것인가? 버틸 것인가? SM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키가 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고 보도들에서는 나 혼자 산다와 놀라운 토요일 등 고정 출연 프로그램에서 내려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또 한 번 현실을 봅니다. 하차는 사과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차는 계약이 흔들리는 일이고 스태프의 스케줄이 바뀌는 일이며 함께 출연하는 동료들의 리듬이 깨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대중이 쌓아준 신뢰의 제 적금 통장을 한 번에 해약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차는 늘 늦습니다. 고민이 길어지고 계산이 들어가고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차는 책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 내가 불러온 파장 앞에서 무대에 서는 건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 그 결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시간이 판단하겠죠. 다만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비기 미스터리로 돌아가 봅시다. 키는 왜 의사라고 믿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믿음을 이해했을까? 그 답은 어쩌면 특별함에 있습니다. 연예인의 삶은 늘 특별해 보입니다. 이동도 특별하고 만나는 사람도 특별하고 접근하는 서비스도 특별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루트가 있겠지. 집에서 받는 진료도 그들의 세계에선 가능한 일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합니다. 법과 시스템은 특별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똑같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사 한 번, 수액 한 번, 처방 한 줄. 그건 누군가에겐 회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사고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해 수많은 절차를 만든 세계입니다. 절차는 느립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친 날에는 그 느림이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흰 의료 가방이 새벽에 현관 앞에 조용히 놓일 때 그것은 편리함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금방 끝나요. 바로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해요. 이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이미 기대기 시작했으니까요. 말년과 결정적 선택은 종종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로 기억됩니다. 휴대폰 진동, 입장문 초안의 마지막 문장, 매니저와 나누는 짧은 통화, 그리고 캘린더에서 줄줄이 지워지는 일정. 어쩌면 그날 키의 방에는 투어용 캐리어가 열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접혀있던 의상 사이로 무대 조명이 아닌 호텔의 형광등이 비쳤겠죠.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선택을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어진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사람은 멈춥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 그게 이번 하차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산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한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늘 사건과 사건 사이의 긴 복도에서 완성됩니다. 키는 오랫동안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이고 많은 이들에게 프로라는 단어의 표본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남긴 충격은 단지 유명인의 해프닝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을 던지는 일이 답이 될까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져가야 할 건 조롱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편리함을 위해 생략한 확인은 무엇인가? 바쁜 삶을 핑계로 내가 넘겨버린 위험 신호는 없었나? 이 질문들은 연예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현관 앞에 흰 의료 가방은 누구의 집 앞에도 놓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남는 건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새벽, 현관 앞, 조용히 놓인 흰 의료 가방 하나. 그 가방이 상징하는 건 의료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확인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위험한 취약점이 됩니다. 키는 무지함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다음은 대중이 아니라 시간의 영역이겠죠.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한 가지는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의심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 접힌 의심이 어느 날 우리를 접어버립니다. 부디 확인을 잃지 마세요. 흰 의료 가방이 다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멈춰 세우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도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